7.30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6개 지역 가운데 3곳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막판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단력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야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는데 유병헌 변사체 발견을 둘러싸고 아직 남아있는 의혹들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권 후보 단일화 나눠먹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또 그렇지 않아요? 야권 단일화는 운명적으로 뭘 운명적? 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니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차라리 합당을 하지 그러면. 그건 새누리당이 야권 단일 후보를 비판하지만은 그분들이야말로 이념이나 모든 것이 다른 3당 야합 통합의 후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 야권은 정의당과 이념이 같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단일화해야 되고 그런다고 우리가 통합진보당과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때 분명히 통합진보당하고 또 했었잖아요. 지난번 과거에죠. 네. 그러나 그분들이 계속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이석기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도 신정치 1번지라는 동작을 해서 서울 동작을 해서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요? 어제까지 2번 하시다가 오늘부터 4번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예. 제가 어제까지 2번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가서 4번 이러니까 또 수원 가면 또 2번 그래야 되고. 그렇죠. 제 기구한 운명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야권은 단일화를 통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집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질성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단일화해서 승리해서 집권으로 국민에게 잘 봉사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지원 의원도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은 해야 되겠고 참 아니요 저는요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 근데 그러면 기 후보나 아니, 지금 그 패륜공천하고 뭐 그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그게 지도부가 뭐예요? 패륜공천이라고. 그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당의 입장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그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오늘 아침 모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은 뭐냐?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느냐? 그래서 무엇을 바꾸느냐 해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기초단체 공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공천으로 바뀌고 야권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또 야권 단일화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당론을 최종적으로 물으려면 나한테 물어라. 나는 처음부터 기초단체 공천 그렇죠. 그리고 야권 단일화를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저한테 물으세요. 그럼 뭐야 대표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요? 노련한 노회찬 후보한테 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바로 이 판에 나와서 노회찬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을 때 노회찬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본래 노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으로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머리를 너무 쓰다가 잘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검찰이나 이게- 경찰처럼 아니, 뭐 그렇게 더- 머리 나쁘게는 안 써요. 요즘 보면은 청와대나 여당이 뭐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으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한번 도와주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아갈 것 같으면 또 검찰 경찰이 또 도와주고 뭐 참 이래서 인생은 살만한 거고 또 살아가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정치는 예.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나의 불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런 속에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렇게 박근혜 정부가 유병한 문제로 죽을 쓰고 있다 네. 라면서도 지지들은 또 그쪽이 올라가지.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살골, 자책골 이제 2골, 3골, 막 4골. 야, 안 되겠다. 우리도 한 골 넣자고 5골 넣고 뭐 이런. 꼭 자책골은 아니고. 아니, 저희가 볼 땐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지금 옆에서 우리가 볼 하고 때. 있는 것은 야권 단일 후보 같은 것은 승리골이 되는 거예요. 또 아, 뭐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의원님은 선거 결과를 아주 잘 맞추는 지스트라다무스이기도 한데 이번 재보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일화 효과를 좀 볼까요? 저는 보리라고 봅니다. 네. 뭐 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좋은 판국에서 15개의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자리 숫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공천 파동, 새누리당 파동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죽을 씀으로써 지금 현재 8석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8석, 뭐 9석 그 정도도 못 하게 되면은 결과가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론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5석을 글쎄, 말은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좀 엄살인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석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렵지만은 저희는 현명한 국민이 그래도 이 유병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하는 꼴을 보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표를 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에 숨은 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있죠.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는 아니, 뭐 그렇죠. 집전화로 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피해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8석, 9석이 안 되면은 그거보다 밑으로 나오면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도 좀 뭐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전 분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석, 9석이 안 되면 그건 충격이다. 충격이죠. 충격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님이 주장하셨죠. 그 유병헌 변사체는 예,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발견된 것이다라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녹음 테이프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 국회에 질문하면서 그분들의 육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112 신고센터의 면사무소의 업무 일지를 믿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국과수 DNA 결과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괴담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심지어 DNA 결과도 못 믿겠다. 또는 사체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공조를 하지 않고 적대 관계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돈 10억을 발견하고도 모두 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니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려면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잘못 수사한 장관과 총장과 청장이 물러가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들이 수사해서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하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뭐 3명 또 바꾸면 어떻게 해요? 갤럽 여론조사에도 인사 잘못이 제일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예. 대통령이 잘못한다 하는 부정적 여론이 50%예요.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긍정적은 40%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은 복도 많으신 분인데 아무튼 인사는 지질이 못해요. 아니, 저 좀 데려가라 갔어요. 아니 그렇게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 되니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구화되니까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불행이 우리한테 행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 큰 불행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안타까워요. 양쪽에서 서로 그런데 왜 그렇게 즐기세요? 보는 사람이면 재밌죠. 보는 혹시 사람이- 새누리당 아니에요? 저는 뭐 공평하게 하는 사람인데 뭐 골프 용어로 이 뭐 오비 낸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엉뚱하게 치는 서로 이렇게 오비 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참- 문제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선거 7월 30일까지는 네. 저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전국을 누비면서 2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동작 가서 4번 하니까 4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검찰과 경찰의 공조가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정말 이 고질적인 갈등, 이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옛날에 뭐 그것은요. 비서실장도 해보고 경험이 예. 많이 있으니까. 검찰이 경찰을 너무 무시하고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또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께서나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잘 조정해 줘야 되는데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나가도 그냥 강 건너 불난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한심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뭐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좀 이 여야 관계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진통을 겪고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저하고도 물밑에서 같이 매일 뭐 잘하시고. 전화하고 아. 그러한 것을 좀 조정해 나가는데 역할을 하는데 역시 통 크게 보고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여기 나오실 때는 이제 선거가 재보선이 끝나고 나오실 텐데 그때 웃는 낯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말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